자, 우리가 지금 여 수열은 너희들이 수열이니까 수의 특징을 갖고 얘가 나열이 됐을 거야. 그러겠지? 거기서 출발한 게 수열입니다. 요거는 사실 초중고 때 쓰는 말이고 고등학교 때는 수열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함수적 생각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면 수열식이 나왔을 때 함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 함수와의 차이점은 함수는 실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수열은 자연수만 갖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함수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했어? 우리는 함수 때 무티 플러스 함수식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두 개의 식하고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열도 식이 나오면 수열에 대한 특징이 나오면 걔를 식을 뽑고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그래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 그래프가 쉬운 것은 보면서 풀면 되는 거고 그래프가 어려운 것은 보면서 못 풀겠지.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배우는 등차 수열의 구조는 등차 수열은 1차, 2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은 1차, 2차.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일반항은 1차. 그러지? 합은 2차. 그 다음에 특징도 있습니다. 분명 특징이 있어요. 좀 설명하고. 등비수열은 뭐 너희들이 기억이 못 나니까 일반항 써볼게. 등비수열은 A, R의 n-1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가 R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프가 뭐 평행이동, 얘도 평행이동, 얘도 평행이동에 있지. 그래서 평행이동이 된 어떠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야? 점만 찍을 거니까 특징이 잘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얘의 점을 찍을 때는 비율 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알겠어? 상황만 판단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진 않았어.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합에 대한 식도 마찬가지야. 합식은 1-r분의 r 상수, 얘도 상수,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지. 그러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공식을 이렇게 외워서 쓰기 때문에 뭐가 느낌이 없냐면 함수적 느낌이 없어. 함수에서는 뭐가 잘 보여야 돼? 변수가 잘 보여야 되겠지. 함수에서 뭐가 잘 보여야 돼? 변수가 잘 보이니까 이 식을 보는 순간 누가 제일 잘 보여야 되냐면 n이 제일 잘 보여야 돼. 이해되시죠? 거기에 있는 r하고 n은 상수니까 이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지.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 r의 n제곱. 이 식은 이렇게 정리를 식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온다고? 함수니까 식이 우선권을 물론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형태는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A하고 B의 모습이 비슷하네요. A랑 B를 더하면 0이 되는 모습이 등비수열에 대한 특징이 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등비수열이라 하면 보통 수열의 이름이 붙는 것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 조건이 A 더하기 B가 0입니다. A 더하기 B가 0이 아닌 것이 초항부터 등비수를 이루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 하지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는 우리끼리 용어고 알겠나요? 등비수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등비수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초항부터 수열을 이루었을 때 등비수를 쓴다. 조건이 A 더하기 식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의미가 없다. 별로 생처가 없다. 하지만 등차 수열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면 수적인 논리야. 이 논리는 무슨 논리라고? 수에 대한 특징적인 논리야. 초항 A부터 시작해서 D식 이렇게 건너뛰어서 몇 번 띄었다? n-1번 띄어서 만들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는 거지. 얘를
AN은 뭐 DN 플러스 A 형태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문자 뭐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 N이 제일 먼저 보이고 N이 먼저 보이면 두 번째로 D가 보이겠네.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1차 함수라 하지는 않습니다. 1차 함수라고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우리는 그냥 1차 함수로 말을 할 거야. 됐지? 대화야. 그래서 얘를 쓰면 안 되고 대화적인 부분이니까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서 직선이 나왔지. 둘 중에 하나지. 보통 이렇게 뭐 D가 0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증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 D는 의미하는 게 기울기다 이거죠. 기울기. 한 칸에 대한 요놈의 기울기. 기울기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그래프가 두 개의 등차 수열이 나오면 비교적인 내용이야. 기울기에 대한 비교적인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두 개가 나오면. 근데 하나만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프는 정확한 기울기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얘에 대해서 당연히 직선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닮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X는 정수칸들이라고 이렇게 자연수칸 그러지 한 칸이 기울기 때문에 당연히 B적인 요소가 발생하겠죠. 닮음적인 요소도 발생하겠죠.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요 그림을 그리면 중앙적인 요소가 발생한다 이 말이겠죠. 개수가 맞아 떨어지면 가운데 항이 발생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이 중앙적인 요소는 당연히 직선적인 요소니까 중앙에 대한 생각은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 중앙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홀수개면 어떻게 돼? 가운데의 개수 평균이잖아. 얘가 평균. 세배를 하면 되고 짝수개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두 개의 평균의 세트 4개 또는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세트 2세트 이렇게 할 건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평균의 개수입니다. 두 개의 평균 어디가 있어? 두 개의 평균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돼. .5. 이런 식의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A1부터 A5번까지 더하라 라고 하면 A1번하고 5번을 더해서 5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얘를 4번을 더해서 2로 나눈다 하면 2.5번째가 나오겠지. 2.5번째란 말은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표현은 어쨌다고? 잘못된 표현이야. 하지만은 얘를 반씩 쪼개서 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2.5가 등장을 합니다. 뭔 이해되니? 2.5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 위치니까 표현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식 대신에 우리는 A 플러스 2.5 2분의 3 D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주어질 때는 2분의 5, 2.5라는 표현을 안 줄 거야. 그럼 어떻게 줄 거냐면 어차피 두 개를 줄 거야. 1번, 4번 또는 2번, 3번을 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중앙적인 요소를 분명 얘기를 하면서 가라 이거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가 맞아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우리는 중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돼. 왜 그러냐면 이걸 따질 거 아니냐. 개수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질 거 아니야. 따지지 말고 그냥 쓰자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그마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시그마가 n이 1번부터 4번까지 an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1번, 4번의 정중앙은 1번과 4번의 중앙 2.5번째 a에 2분의 5, 2.5번째 곱하기 얼마가 된다? 4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거죠. 평균이 4개. 그럼 이해됩니까? n이 뭐든 맞아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이렇게 그냥 써서 풀 거다 이거지. 단 이건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4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합의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소수령 쓸 때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합에 대한 구조는 이게 분명 구조적인 내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뭐가 된다? X축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X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 특징은 뭐야? 0을 기준으로 두 개가 대칭적이 되면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얘도 대칭이면 이렇게 더하면 0이 되겠죠. 됐어요?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절대값 AN. 그럼 우리가 아는 함수 절대값 함수지. 함수가 있고 전체 절대값을 붙인 거지. 그럼 꺾어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지. 꺾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에 뭐가 보일 거야? 새로운 식의 형태가 등장한다. 새로운 모습이 등장한다. 그럼 점이 이렇게 찍어지겠죠. 그럼 얘를 시점으로 오른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 D였죠. D. D, ED. 이 점을 기준으로 다시 DED로 형식이 나올 거고 뒤쪽으로도 DED 이렇게 식이 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점이 이제 이렇게 찍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얘도 새로운 식이 나오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야가? 2분의 D가 되겠지. 자, 2분의 D가 귀찮아. 그러면 D 대신에 뭐 2K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K, 얘는 뭐 3K, 5K 이렇게 간다고. K, 2K, 3K 홀수합 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1 더하기 3 더하기 5, 3제곱이잖아. 얘도 1, 3, 5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됐어요? 그럼 새로운 수열 2개를 만들어 갖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 나오면 문제가 쉬운 것은 식으로 다 해결돼. 앞쪽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수열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수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많아. 수에 대한 뭐에 관계 문제가 나와? 관계. 그러지? 등차 수열의 관계는 같은 간격이다는 관계를 이용할 거고 등비 수열은 같은 비를 갖고 있다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 관계의 문제는 정확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열이 2개 나오면 관계성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생각엔 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째 직선을 그어가면서 일반항은 직선. 됐어요? 합은 2차 함수 형태입니다. 2차 함수의 형태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 대한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 그림에 대한 특징은 중간에 0이 있죠. 중간에 0이 있다는 말은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뭐 요건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인데 여기다도 뭘 그래프가 다 그릴 게 아니잖아. 점만 찍을 거잖아. 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중간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개 대칭적으로. 얘는 0이 있다는 것은 옆으로 넘어갔어. 값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얘는 어째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이 점이 떨어진 거야. 그래 대칭점의 그림이니까 이 2개의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정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정수 관련. 딱 정수들만 갖고 해. 알겠나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2등분 됐잖아요. 공차가 2등분 됐지. 걔를 3등분 되는 문제, 4등분 되는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4등 문제, 3등분은 1대2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다. 그러면 D는 3K라 놓고 접근하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0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건드려주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지. 알겠죠? 수열은 관계적인 문제라겠지. 그래서 수열들을 가지고 형태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열이 지금 A1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묶었어. 이렇게 2개를 묶었어.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 얘도 등차 수열입니다. 됐나요? 등차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자, 등비 수열도 얘 두 개를 더했어. 두 개를 더했어. 두 개를 더했어. 등비 수열이 된가요? 요놈이 이렇게 넘어갈 때 몇 칸 띄었어? 두 칸. 얘가 넘어서 몇 칸 띄었어? 두 칸. 두 칸 띄면 R제곱, R제곱을 곱하면 나오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돼, 안 돼? 되겠지? 두 개를 곱했어. 두 개를 곱했어. 두 개를 곱했어.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요놈들은 등비 수열이 아니야. 1, 3, 5 등비 수열 아니야. 2, 4, 6 등비 수열이 아니야. 등비 수열이지. 등비 수열을 곱한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 더한 것은 등차 수열이 돼. 이게 등차 수열은 더하기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 없어. 등비 수열은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겠지? 단 등차 수열을 가지고 곱하기를 했다.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등비 수열을 가지고 더하기를 했다. 이건 의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까 더하기가 대문은 보여줬어. 대문 보여줬지? 요거 두 개 더했어. 세 개 더했어.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더했어. 등비 수열 돼, 안 돼? 얘 세 개를 더했습니다. 얘 세 개를 더했어. 요놈은 넘어갈 때 한 칸 넘어가, 얘도 한 칸 넘어가, 얘도 한 칸 넘어갔으니까 R만 곱하면 이게 형태가 나오겠지. 됐어? 자, 너희들이 어떤 수의 관계를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얘를 이렇게 쓰는 순간 시간이 더 늘어져 버립니다. 쓰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늘어지는 거야.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워질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고 SN하고 SEN-SN하고 S3N-SEN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등차는 몇 칸 띄었느냐, 등비도 몇 칸 띄었느냐 이런 관계야. 개수가 똑같은 놈을 가지고 가면 관계성이 분명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등차 등비 중에 관계성 문제를 뭐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얘기 잠깐 언급을 안 된 것이 뭐냐면, 자, AN이 등비수열입니다. B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AN하고 BN을 곱한 수열은 등비수열이 됩니다. AN 제곱은 AN 곱하기 AN이 있다는 것이 등비수열이 되겠지. AN분의 1은 그것도 등비수열이 돼. 다 등비수열이 되는 거네. AN분의 BN도 등비수열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바로 등비수열의 의미를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 이러한 절대값 문제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절대값 문제가 많이 등장해. 절대값이 나온 순간 우리는 뭘 그리라?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직선 하나 그리면서 보면서 가라 이거지. 가의 조건은 뭐겠어? 합이 0이라는 것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였단 소리지. 그 정중앙이 몇 번이었어? 8번이었단 소리고 8번이 0이다 이 말이죠. 그래프에다 6번 10번 찍고 하나씩 이렇게 좁혀 가면 그게 0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알 수 있다. 단 이게 수일 때는 찍을 수 있는데 문자일 때는 잘 안 찍혀. 문자일 때는 안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어째 중앙을 찾아라 이거지. 그러면 중앙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 A8번 하면 걸린 거고 A8.5 하면 8번과 9번 사이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흐름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뭘? 보면서 하려면 직선 하나 그려놓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가지고 판단이 안 되면 두 개 다 그려놓고 판단되면 양수 그래프 그려놓고 음수 그래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이 절대값도 바로 보이게 돼 있겠지. 공차가 양수라 있으면 A7번은 음수고 A14번은 양수야. 절대값 바로 벗겨지겠죠. 절대값 문제는 핵심이 그거니까 양수 음수를 빨리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형태상 자 SN이 등장하면 SN을 가지고 AN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SN이라는 수열을 하는 게 몇 개 없어. SN도 하나의 수열입니다. SN도 수열이야. 대신 이름을 붙일 때 등차 합의 수열이라는 이름 붙이는 거야. 등차 일반항의 수열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그 외에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 소리는 모든가에 3차도 있다는 소리고 4차까지 있다는 소리잖아. 알겠나요? 그럼 SN이 주어지면 우리는 AN을 구하는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야. 뭐가 나오는 문제?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는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야. 자, SN은 공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SN은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SN을 우리가 합에 대한 수열이라 쓰잖아. 하지만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SN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뭘로 표현되냐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공식적인 표현. 요 놈이 요거이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얘를 이렇게 하자라고 놓을 때만 SN을 쓰는 거야. 그러면 SN은 뭐로 인정하냐면 그냥 수열로 인정하는 겁니다. SN은 그냥 수열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는 합에 관한 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고 만약에 이 SN을 쓰고 싶은데 합에 대한 얘기면 분명 말이 나왔을 겁니다. 뭐 처음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쓰다 이놈을 이렇게 쓰자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합에 대한 것은 SN으로 표현을 쓸 겁니다. SN이 주어지면 합이 주어지면 시그마를 읽을 때 합으로 읽습니다. 합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합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간 과정이 SM-1은 AN이 되는데 주의사항은 2부터다 이거죠. 그러지? 그러면 초항도 구해야 되니까 초항은 누굴 이용한다? S1을 가지고 A1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겠죠. 구한 놈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만약 얘랑 구한 놈만 같으면 요 놈을 지우고 하나만 쓰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초항이 당연히 다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2차식이잖아요. 하지만 상수항이 있어. 등차 합에 대한 내용인데 상수항이 있으면 초항이 다르더라 이거지. 앞으로도 얘기할 때 2차뿐만 아니라 3차도 상수항이 있으면 초항이 다르더라. 상수항은 이해됩니까? 상수항은 SN에서 SN-를 빼면 상수항은 무조건 사라집니다. 있든 없든 사라져. 알겠나요? 그래서 상수항이 존재하면 초항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고 합에 대한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우리는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등차 합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dn(n-a) 플러스 a 상관없습니다. 부호니까 이 구조를 갖고 있어. 이 구조 2분의 dn의 n-a 이 구조로 바꾸면 정확하게 뭐가 보이는 거야? 공차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보통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거고 어떻게 정리가 됐을 거냐? 가로가 풀어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풀어져 있어. 풀어져 있는 놈을 이렇게 묶으면 우리는 바로 보일 거고 어차피 이 개수만 볼 거라고 생각하면 요 개수만 보면 되겠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돼? d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자, 중차 수열은 아닙니다. 초항부터 이렇게 초항은 아니라 그렇지? 등차 수열 모습을 만들어지는 모습에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생각하면 얘에 대한 초항은 S1이 아니라 A1이라 써도 되겠죠. 위에 문장에 이 말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 그래서 우리는 A1은 얼마고 1 집어넣은 9고 됐습니까? AN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보고 일반항을 구하면 돼요. 공차 좀 전에 알아냈지? 얼마였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n dn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5가 일반항이 된다 이거지. 요게 원하는 이 식의 일반항입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야? 등차 일반항을 가지고 합 구하는 연습,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연습은 바로바로 끝나야 됩니다. 방법은 알지만 식을 보는 순간 바로 나와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식 적어놓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거기에 불편한 식은 외울 필요 없어. 가장 쉬운 것만 외우면 돼요.
선생님이 표현 중에 정확한 표현을 문자적인 표현을 한 것은 정확한 겁니다. 알겠어요? 등비 수열도 정확합니다. 등비 수열 일반항하고 합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보면은 등비 일반항을 보면 합으로 넘어가는 건 쉬워. 일반항 갖고 합으로 넘어가는 건 다 쉽습니다. 알겠나요?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럼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구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알겠나요? 그럼 그 구조를 어떻게 적어줬어 아까 내가 뭐 이 정도 구조 적어줬겠지. 뭐 4에 n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구조입니다. a 더하기 a r의 n제곱 플러스 b 0대인데 a 더하기 b가 0인 구조가 등비수열이야. 만약에 여기가 뭐가 아니야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초항이 등비수열 아니야. 초항이 다른 구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 구조는 어떻게 돼? 얘를 놓고 공비는 얼마고 4이고 초항은 누구다? 1 넣으면 9다 해서 일반항 바로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소수령일 때는 어떻게 쓰고 무조건 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두 개의 합입니다. 두 개의 합. 이렇게 나왔지? 그러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2분의 dn n-알파 2분의 dn n-알파 이런 구조라고. 그럼 여기에 있는 n 두 개는 한 놈씩 줄 것이고 여기에 n 플러스 1하고 n-는 또 한 놈씩 줄 것이고 d에 대한 얘기가 없어. 됐어요? 그래서 SN은 2분의 d1 n에 n-1이냐 n 플러스 1이냐 모를 거고 tn은 2분의 d2에 n에 n 플러스 1이냐 n-1이냐 요놈하고 요놈은 바뀔 수가 있어. 얘는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요놈 구조입니다. 됐어요?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구조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뭐 얘기했던 거지. 두 개의 곱씩 만들었지. 1, 2, 2, 4, 3, 6. 규칙은 있어. 1, 2, 2, 4, 3, 6, 4, 8이지. 등비수열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1, 2, 3, 2, 3, 4. 얘는 무조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잠깐 로그가 보여서 자 등비수열은 로그를 붙이게 되면 뭐가 앞으로 떨어져? 앞에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지. 문자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1차가 되겠지. 예, 등비수열을 로그로 붙이면 등차수열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지? 등차 로그를 붙이면 등차수열이고 이 지수 로그의 관계가 분명히 있겠네. 1차를 지수로 올려보면 등비수열이 되겠고 알겠나요? 로그 붙이면 등차수열이 되니까 근데 얘를 식으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등차수열은 등차에 대한 특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또 로그를 건들면 로그는 어째 수가 힘드니까 로그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라 이런 말이야.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2번은 좀 느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자, 1번은 뭐야? 예. 2.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 문제? 얘가 쉬운 것은 뭐가 쉽냐면 999가 쉬워요. 999가 쉬워. 9는 어떻게 쓸 거야? 9는 10 빼기 1이고 99는 10의 제곱 빼기 1이고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지. 이건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쉬운데 그럼 이 1을 어떻게 만들 거야? 얘를 9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돼. 그럼 이 식에다가 9분의 k를 곱하면 k 이렇게 나올 거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한 문제야, 한 문제. 한 문제. 밑에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2분의 31이에요. 곱이 32입니다. 곱이 32야.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합이 요거고 역수를 5개만 했네요. A1부터 5번까지 합이 등비수열입니다. 합을 2분의 31로 놨고 전체의 곱이 32야.
됐어요? 자, 등비수열. 등차 중앙이 있듯이 등비 중앙도 있겠네. 등차 중앙은 합적인 중앙이야. 등비 중앙은 곱적인 중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곱이 나왔다. 모든 항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 이렇게 구해라는 말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 등비 중앙 A3가 5마리 곱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등차 수열은 합이 돼서 가운데 항에 5개가 더해졌다. 등비 중앙은 5개를 곱하라. 등비 중앙 가운데가 5번 곱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5개의 합의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A3가 몇 개? 5개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의 5제곱 요걸 알려주려 했던 거야. 그럼 A3가 얼마다? A3가 2이고 A3는 뭐야? AR의 제곱이 2란 소리겠죠. A3가 AR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자, 얘를 통분을 합니다. 얘를 통분해. 잘 보세요. 통분하면 A1, A2, A3, A4, A5 하면 안 되겠지. 통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A2는 공통적인 항이 있어 없어? A1하고 A2 공통적인 항 뭐 있으면 있어 없어? AR이니까 뭘만 곱하면 돼? A가 공통적인 모습이니까 뭘만 곱하면 돼? R만 곱하면 되고 AR 제곱이니까 R만 몇 개만 곱하면 되지. 가장 큰 놈 R만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요식이 그게 아니라 얘를 통분할 때는 뭐만 곱할 거야? R만 곱할 거야. 근데 우리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 있어? AR이 있지. 뭐가 있어? AR이 있지.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AR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요 놈인가요? 요 놈? AR에 4제곱을 곱할 거야. 여기다가 AR의 4제곱을 곱할 거야. 곱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뭐가 나와? 1이 되겠지. 우리 등비수열의 1이라는 문자는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 A든 AR이든 있어야겠지. 다시.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얘랑 얘랑 곱하면 R이 되겠지. 얘는 R제곱이 되고 얘가 R제곱이 되겠지. 그럼 등비수열의 모습은 아니니까 여기다 뭐가 더 필요해? A가 더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의 모습이 되네. 그럼 여기다가 얘도 곱하고 뭐 또 곱한다? A도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른 문자로 쓰면 이렇게 써지겠네. A5번, A1번. 됐니?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얘랑 뭐랑 똑같아? A1부터 A5번까지 합이 똑같네요. 그럼 역수의 합하고 정식의 합하고가 관계가 있단 소리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시그마 등비수열에 대해서 K가 1부터 N까지 A 보통은 AK분의 1이죠. 역수의 합들은 뭐랑 AK의 합하고의 관계가 분명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어떤 관계가 있더라? 얘에다가 A1하고 AN을 곱하면 같아지더라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A1 곱하기 AN은 뭐야? 중앙의 2배가 되겠죠. 2배가 아니라 제곱이 되겠지. 현재는 수가 나왔으니까 쉽게 마무리가 될 거야. 이렇게 풀었든 저렇게 풀어든 관계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자로 나오면 뒤쪽에 문자로 나오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야. 그치? 어딘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그대로 나왔네 지금. 등비수열이죠. 3하고 45 사이에 23개의 등비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역수니까 여튼간에 등비수열.
역수의 합이니까 n은 얼마다? 초항마랑 3 곱하기 45다 알면 그냥 풀어지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식 적고 구조를 이해를 해놔야 돼.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등차 수열 나오면 이렇게 직선 나오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이 직선 나왔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같은 간격만큼 했으니까. 됐나요? 2차 함수, 2차 함수. 개수가 똑같아. 2차에서 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니? 개수가 똑같으면 평행이동했다 이거지. 두 개를 빼면 2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차, 2차는 다 1차가 되는 모습은 다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또 바로 있네. 등차 수열입니다. 알겠어요? 함수와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풀었다. 알겠나요? 분명 직선적인 요소와 2차 함수 요정은 등차 수열과 관계가 됐다 이런 생각하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용해달라는 이유야. 됐습니까? 이런 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야.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이야. 얘를 뭐라 놓을 거야? A 1번과 A 8번이는 뭐가 나온 거야? A 4번. 자, 원래는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4.5가 떨어질 거야. 4.5가 8이야. 그럼 얘를 A 4.5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A4 더하기 A5가 8을 쓸 건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B 2번 7번이니까 B4, B5가 12가 된다. 그 다음에 B 4.5를 쓸 건지.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정확하게는 요 식은 2배 A 4.5의 2배가 8이란 소리고 이 식은 B 4.5의 제곱이 10이란 소리야. 요걸 쓸 건지 요걸 쓸 건지는 여기 조건에 따라 쓰는 거지. 여기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놈 같고 요놈 같다는 것은 요 식을 써라는 소리겠지. 뭔 알겠니? 다음은 하나만 더 하고 빨리 끝낼 거야. 자, 너희들이 맨날 물어봐. 원리합계는 맨날 물어보는데 학교에서 맨날 안 나오지만 가끔 한 번씩 나와. 학교마다 나온 학교 있고 안 나온 학교 있어. 설명 안 해주긴 뭐하고 설명해주면 뭐 문제 안 낸다 이래갖고 또 공부를 안 해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 원리합계는 아주 쉬워. 한번 이해해놓으면 아주 쉬운데 맨날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쉬워요. 자, 원리합계의 특징은 기본적인 사실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넣었어. 돈을 집어넣었어. 첫 번째 넣고 얼마가 지났고 두 번째 넣고 얼마가 지났고 마지막 넣고 얼마가 지났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 제일 마지막에 넣고 기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지났으면 이자가 붙을 것이고 지나지 않았으면 이자가 안 붙을 거야. 요것만 따져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은행에 적금을 할 때는 초에 넣고 말해봤습니다. 요거는 따져주면. 자, 1월 1일에 넣었어. 그러면 1월 31일이 되면 한 달은 안 됐지만 한 달로 쳐줘. 근데 1월 1일 날 적금을 넣었어.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넣어서 12월 1일 넣었어. 그러면 12월 30일 날 일 안 하니까 31일까지 해서 한 달을 쳐준다 이거지. 그래서 그 전 달 말하고 다음 달 초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 달이 지났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율은 한 달 이율이 있고 1년 이율이 있지. 월이 한 달의 이율, 연이 1년의 이율. 알겠죠? 보통 연일 많이 쓰긴 한데 가끔 월리가 나오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넣고 기간이 지났으면 이자가 붙었어. A. 기간이 지났으면 A의 원금 플러스 이자. 그 전 거는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두 번 지났으니까. 그러면 개수에 따라서 요 놈이 N개, 요 개수는 무조건 N개야. 단, 여가 1부터 시작하면 여가 N에서 끝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보통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을 지나야 되겠지만
내가 갚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리면 걔는 이자를 받는 거지. 내가 돈을 갚아. 갚았더니 끝났어. 그럼 끝나는 시점이 이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 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A. 그전 것이 1 플러스 R. 마지막 것은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고 개수는 n개로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야? 초항만 달라지는 개념이야. 초항만 달라지고 공비는 1 플러스 R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설명한 게 뭐냐면 적금이에요. 적금형. 적금에 원리합계는 얘를 다 더하면 돼. 됐습니까? 두 번째 설명한 것이 보통은 내가 갚는 형태입니다. 갚는 형태는 뭐냐면 보통 연금형. 갚는 게 아니지. 은행이 나한테 갚는 거야. 정부가 나한테 갚는 거야. 은행이 내가 돈을 계속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정부가 나한테 갚는 거라고. 되니? 은행이 나한테 갚는 거라고. 대출은 내가 은행한테 갚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할부형은 뭐냐면 여기에 보통 적금, 얘가 지금 연금, 뭐 대출 요즘 잘 안 나와요. 할부까지 나와. 경기가 안 좋을 땐 대출은 문제 안 냅니다. 보통 연금하고 할부를 할거 쓰면 상관없겠다. 연금하고 할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지?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보통 적금은 쉽고 연금이 할부가 좀 더 어려운 이유는 그런 이유야. 됐습니까? 할부가 했다는 것은 내가 뭐가 했다는 소리야? 실제로 무언가를 샀기 때문에 할부가 생긴 거잖아. 전체 차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내가 차를 한 대 샀어.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바로 갚어 이따 갚어. 차를 내가 지금 샀어. 1,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럼 100만 원을 지금 내? 한 달 뒤에 내? 지금 내면 1,000만 원짜리겠냐? 900만 원짜리겠지. 아니 1,000만 원짜리 내가 차를 샀어. 그러지? 그럼 지금 100만 원을 주면은 900만 원짜리 산 거지. 지금 안 내고 한 달 뒤에 냅니다. 은행도 갚지 마라 그래. 은행도 내가 1억을 빌렸어. 근데 지금 1,000만 원 갚았어. 그럼 9천만 원만 빌리면 되지 왜 1,000만 원을 빌렸어? 아 1억을 빌려. 지나고 갚아야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점 다릅니다. 이 시점하고 이 시점에 한 칸 차이가 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요렇게 돼서 얘는 얼마 동안 얘보다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요 구조만 이해를 하면 돼요. 되니? 그러면 요걸 다 합친 게 이거랑 같다는 구조라고. 적금은 요놈을 다 더하면 원리합계. 단순 우리가 원리합계라는 단어고 얘네들은 용어상은 좀 다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A에 대해서 1 플러스 R의 n제곱과 얘가 초항은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에요. R-1 R-1의 초항 공비 n번 요 식이 같다는 식이 보통 연금 할부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여기에 용어가 뭐만 있냐면 R은 연리 비율이야. 그 다음에 N은 횟수에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a만 알면 되겠네. 스몰 a는 우리가 차값을 샀으면 a는 뭐야? 차값이고 스몰 a는 매달 납부할 할부금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연금을 받았어. 이 스몰 a가 연금이야. 매달 받는 연금. 연속적으로 받는다 해서 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a는 뭐라고 하냐면 연금 현가라 부릅니다. 연금 현가. 연금의 현재 가치야. 그렇지? 내가 지금 연금을 그냥 다 받아버리면 얼마를 받느냐? 현재의 가치야. 근데 내가 나눠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면 그 돈이 실제보다 더 불어있겠지. 이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산이 이런 식이 되고 질문이 요놈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이 n도 나왔는데 요즘 n이 별로 안 나오고 이 스몰 a와 라지 a만 물어볼 거야. 이 식 하나로 두 개의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거냐면 매달 넣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러겠지. 내가 이번 달 10만 원 넣고 다음 달에는 좀 더 붙여서 넣을 수도 있고 좀 더 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금액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있는 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다 비율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쓰고 선생님 순서를 써야 돼. 너희들이 이 모습이 있다면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얼마 마지막 얼마
그럼 마지막 얼마가 어떻게 돼? 얼마냐? 그다음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이 구조를 쓰면 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원래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연습해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질문 나오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지수함수는 다